나이가 드니 자꾸 옛것이 좋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적 먹었던 나물들도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올려다니며 보아왔던 산과 들, 자연 풍경의 기억들이 생생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는 봄나물이 맛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지천에 널려있는 풀 정도로 생각하며 반찬 투정하면서 억지로 먹었던 별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는데 도시락 반찬으로 소세지나 계란 후라이 같은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좋아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봄나물이 그립고 그 시절 느끼지 못했던 진한 향과 맛이 입맛을 돋우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과 특별하지 않은 일들로 깔깔대며 웃던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지는 것은 그만큼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우정과 그 시절 정서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시간, 추억의 소중함을 알기에 느끼는 감정들이겠죠.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위로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장의 짐을 내려놓기에는 아직은 조금 젊어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조금 체력적으로 부치기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성장하는 것이 감당하기에 버겁기도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일까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청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숙의 시간, 퇴직의 시간, 내려놓을 시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했던가요?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지금 50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00세 인생이면 절반을 달려온 나이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결코 짧지 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전성기가 시작되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모아둔 자산도 있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감도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는 가장 찬란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름 경험도 풍부하고 건강도 뒷받침되니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나이임은 틀림없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정말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헛되이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시간이고 가치 있는 날들이기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이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던가요? 대부분 미루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씩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좋은 말들은 따라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새겨두면 분명 좋은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법륜스님은 정문적답을 통해 우리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하는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짐이 되는 과거는 버리고 기쁨을 주는 과거는 잘 기억해서 삶의 자양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야 할 과거는 기억하면서 기쁨이 되는 과거는 당연한 듯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짐이 되는 과거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잘 나가던 시절 누리던 혜택 등은 내려놓고 현재에 충실한 삶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도움받은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시간이 많이 지나 다시 갚아주는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되잖아요. 짐이 되는 과거에서 벗어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좋은 것만 기억했다 베풀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대부분은 서운했던 기억, 나를 괴롭힌 사건 사고들을 기억하면서 안 갚음하려 하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인만 다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았던 사람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사과하고 조금은 가볍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있지 않을까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듯이 일어난 일들을 자꾸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현실에 충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한 얼굴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삐걱거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맞추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자신의 성향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하면 좋겠죠. 나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착한 이미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여도 된다는 무시당하는 혹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착한 이미지에 매달리는 사람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음에도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죠. 착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너무 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는 것이 인연뿐이니 인간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을 내상 깊은 곳으로 계속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알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모두 충분히 겪어보셨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늘리지 않고 나와 맞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이미지와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혼자의 가치를 깨닫고 혼자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 이미지가 도움될 수 있지만 결국은 상대에게 바라게 됩니다. 상대는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비춰줄 수도 있고 나에게는 나쁜 사람이지만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맞춰주다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세 번째는 직함입니다. 노숙자의 삶으로 전락한 사람 중에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과거의 직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직책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삶에 익숙해 있었다면 농사 짓는 것이 막노동 인생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게 되고
대기업에서 잘리고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보다 비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지나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대기업 사장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와야 할 시간에 내려오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자신은 아직 그런 존재라고 인식하기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루과이 대통령이 은퇴 후에 농부로 돌아가는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정말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신의 모습으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직책이 아니라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자신이 뭐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 이순신 장군을 도와 묵묵히 견뎌온 민초들의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도 그들 없이 혼자서 이룬 성과는 아닐 것입니다. 성과에 직책에 연연하기보다 자신으로서 당당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명성은 지나간 시간이고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텃밭을 가꾸어야 하는 부지런한 손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책에 사로잡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아직도 일이 있는 도시를 찾아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삶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여수공단에서, 나주의 공사 현장에서, 인천의 건설 현장 등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불안해 보이는 삶이지만 본인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직책보다 살아가는 방식을 찾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정작 필요한 자신의 행복을 버려서는 곤란하지 않을까요? 절대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 네 번째는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여전히 어린 마음이 남아있다면 남들이 잘된 모습만 보게 됩니다. 성숙되어 있다면 남이 잘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인생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직책, 학교 등 비교할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신의 삶이 중요한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흐레의식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따라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대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결혼의 본질은 부부의 연으로 잘 사는 것인데 무리해서 준비하다 보니 싸움할 일이 생기고 제대로 신혼의 재미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조금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어른이 될 때 본질을 보게 됩니다. 나의 욕심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왜곡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학원 강사 일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학생 수는 줄어들고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니 미련 없이 학원을 줬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일지도 모르지만 남들과 비교하거나 후회하는 일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 소 키우는 일,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농촌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소신 있는 삶이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자주 하게 되면 끝없는 우울함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새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세웠던 기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활력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말이죠.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이룬 것, 쌓아놓은 것에 기뻐하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성장이 뒤처져도 더디게 진행돼도 과정에서 얻는 기쁨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뭔가 해내서 쌓인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의미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이룰 힘이 생기게 됩니다.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당구도 치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놀이에 푹 빠져 재밌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노후에 즐기고 싶은 삶을 친구는 미리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에 따라 인간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보지 않은 것은 경험하면서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가끔 마주하는 친구의 모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느긋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부러울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보다는 질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많고 돈 쓰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친한 지인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과거의 화려한 만남을 뒤로하고 혼자 산행을 하거나 투자 공부로 소일거리 삼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호회 모임이나 동창회,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등등 각종 모임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척이나 즐겨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영향인지 혼자의 삶에 재미를 느껴서인지 무슨 심정의 변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잃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관적인 삶의 태도가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 인정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해도 괜찮은 나이가 아닐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잘 지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에 의해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이제는 자유로운 삶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생도 만족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니 더 이상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사로잡혀 막상 중요한 오늘을 망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매달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상당 부분 배우게 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 행복하지 않은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를 오롯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